전두환 전 대통령이 1979년 10월 26일 쿠데타를 일으킨지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80년 5월, 곧 내일 모레만 닥칠 5월에 정권 찬탈을 위해서 광주에 무력 진압을 해서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 후임으로 88년에 대통령으로 당선돼서 1993년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재임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 정확하게 1997년에 12월 24일 전두환, 노태우 두 분의 대통령을 광주의 무력 진압, 군사 반란 등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구속해서 1심에서 사형, 전두환 전 대통령 사형, 노태우 대통령은 무기징역, 이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대법원에서 사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80년 5.18 소위 민주화 운동에 관련해서 많은 인명을 살상하고 여러 가지 범죄 행위 등에 대해서 사면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이제 일들이 조금 왜곡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차라리 그때 사면할 때 사살 명령자가 누구고 소위 가매장이나 암매장이나 시신 처리들을 어떻게 했다고 역사에 진실들을 밝혔으면 비극 현장이 계속 이어지지 않고 빨리 마무리돼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전 국민이 나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고요. 사면은 됐지만 진실은 사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사면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실은 또 밝혀져야 되고요. 또 역사의 진실이 밝혀져야만 여기 함께 계신 우리 특전사 동지에 계신 분들이 말처럼 이제 광주 시민들의 한도 이렇게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 특전사 동지회와 5.18 공법단체 간에 이렇게 자체조사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하게 이르렀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의례 간단하겠습니다. 앞에 우측에 태극기가 있습니다. 태극기 향해서 일동 국기자의 경례, 바로 순국성렬, 호국영령, 그리고 먼저 앞서가신 우리 5.18 민주영령님을 위해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이하 국민회를 생략하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단법인 대한민국 특전사 동지회 박지양 사무총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대한민국 특전사 동지회 조사위원회를 꾸렸는데 그 조사위원장이신 최병관 위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공로자의 공법단체 공로자의 우리 정성국 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분들 빼드리니 우리 우리 그 특전사 동지의 임성록 고모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뒷자리에 계시는 우리 자랑스러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분들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기 멀리 미주에서 캐나다에서 또 그 팀 셔록 기자라고 잘 아시죠? 우리 5.18 관련 소위 기밀문서 해제를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해주시고 5.18 진실규명을 위해서 해외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셨던 우리
이윤희 회장님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단법인 대한민국 특전사 동지의 최병관 조사위원장님의 발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지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고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과 전남 도민 여러분, 저는 1980년 당시 제1공수 특전단에서 계엄군으로 출동하여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예비역 중사 최병관입니다. 먼저 지난 2월 19일 대국민 선언식 때 질서 유지를 위한 출동이라는 발언과 저희도 피해자를 언급한 점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43년 전 5월 광주에서는 민주화 운동에 불을 지피고 있을 때 당시 신군부 세력은 학생들의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기 위하여 고도로 훈련된 특전사 3개 여단을 광주 전남 지역에 투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하여 투입되었던 제7공수 특전여단은 전남대학교에서 학생들과 계엄군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서 과격한 폭력으로 진압을 시도하였으며 학생과 시민들은 계엄군의 폭력에 맞서고자 시민들 스스로 항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계엄군의 강경 진압에 학생과 광주 시민들의 항쟁은 점점 격해지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폭력 사태로 번지게 되었고 신군부 세력은 광주 학생과 시민들의 항쟁을 해결을 빌미로 제3공수 특전여단과 제11공수 특전여단을 광주에 추가로 투입하여 제3공수 특전여단으로 하여금 도청 진압 작전을 감행하게 하여 많은 시민들을 사상하게 하였고 광주의 민주화 운동은 광주의 시민과 전남 도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깊은 상처와 후유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특전사 예비역 단체인 사단법인 대한민국 특전사 동지회는 광주 시민과 전남 도민들에게 속지하는 마음으로 지나간 43년 전의 기억을 더듬어 당시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여 5.18 민주화 운동의 아픈 역사를 바로잡고 용서와 화해를 구하기 위해 특전사 최초로 5.18 관련 자체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나간 잘못된 과거를 돌이켜 진심으로 반성하고 광주 전남 지역의 시민들과 특전사가 진정으로 화해할 수 있는 역사적 소명을 다하기 위하여 저희 특전사 동지회는 배진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근본 조사를 맡게 된 특전사 5.18 관련 자체 조사위원회는 공권력이 아닌 순수한 민간 단체로서 당시 광주에 투입되었던 3개 여단의 특전사 요원들을 대상으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법단체와 정보를 공유하며 광주 시민들의 깊은 상처의 명예를 회복하고 또한 당시 지휘계통에 의한 부대장의 명령으로 광주 전남 지역에 투입되었다가 전사한 요원들과 부상당한 요원, 현재까지도 후유증에 시달리다 유명을 달리한 특전사 요원들도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저희 특전사 동지회는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희생되신 영령들과 부상자 그리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으신 분들의 한을 풀어드리고자 뼈를 깎는 심정으로 진솔하고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각 여단별, 대대별, 지역대별, 중대별로 작전 상황을 파악하게 되면
지금까지 광주 시민들이 풀지 못하고 밝혀내지 못한 상황을 중점적으로 파악하여 민주화 운동의 선봉에서 열심히 싸웠던 광주 시민들의 명예와 아픈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사단법인 대한민국 특전사 동지회는 공법단체와 유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여 1980년 당시 광주 전남 지역에서 발생했던 특전사 계엄군의 실제 작전 상황과 민간인의 피해 상황을 대조하여 정확한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1980년 5월 당시 무력으로 소요 사태 진압을 하기 위하여 투입되었던 계엄군에게 학생과 시민들의 저항이 거세지면서 광주 전남 지역이 폭동 진압 작전으로 전환하게 된 과정도 상세하게 파악하여 광주 전남 지역의 시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최정예 특전부대 요원들이 43년 전 5.18 당시 계엄군으로 출동하여 광주 시민과 전남 도민 또한 대한민국 국민들께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겨드리게 되어 특전사 요원들을 대신하여 용서를 구하고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2023년 4월 24일 사단법인 대한민국 특전사 동지회 특전사 5.18 자체조사위원회 위원장 최병관 이사입니다. 우리 최병관 위원장님 발표하시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공법단체 5.18 민주화운동 공로자의 정성국 회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공법단체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와 공법단체 5.18 민주화운동 공로자회 정관 제4조 사업에 보면 본회는 제2조와 3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사업. 2. 5.18 민주화운동 정신개성 및 선형사업 등이 있습니다. 광주 문제 해결인 5대 원칙인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국가배상, 명예회복, 정신개성 사업 등을 해결하지 못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7년 12월 24일 광주 무력 진압과 내란 음모 등으로 1심에서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사과나 사죄도 없이 사면시켰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님도 진상규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론은 현장에 있습니다. 80년 5월 민중항쟁 당시 광주의 진압군으로 투입되었던 계엄군은 발포 명령자도 알고 가매장지도 알고 있을 것이며 시신 처리도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9일 대한민국 특전사 동지회와 함께 진상규명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국민선언식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43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진상규명을 비롯한 광주 문제 해결 5대 원칙을 우리 힘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과업인 진상규명은 발표명령자를 찾는 것입니다. 발표명령자와 가매장지, 안매장지를 비롯한 시신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찾으면 진상규명에 큰 보탬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를 위해 5.18 진상자체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5.18 진상자체조사위원회는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광주 문제 해결을 위한 5대 원칙 중 첫 번째 과제인 진상규명을 공법단체와 사단법인 대한민국 특전사 동지회가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목적은 43년의 세월이 흘러
증거 및 증인들이 작고하면서 더욱더 진상규명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를 고려하여 2023년 2월 19일 포용과 화해 대국민 공동선언식에 이어 당시 진압군과 피해자 간의 현장 증언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진상조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진상을 규명할 내용은 피해자 진술, 특히 총상을 당한 5.18 민주유공자 조사, 사적지별로 피해자 진술 및 증언 종합, 당시 특전사 작전 참여, 각 제대별 진압작전도 작성하여 피해자 증언을 대조하여 가해자와 일치 여부 확인 등입니다. 구성인원은 총 10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행정사항은 구체적인 자체조사 임무 수행을 위한 주기적인 회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성국 회장님 발표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단체 간의 자체조사위원회 구성 등등 해야 될 일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기자님들의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 천정인입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과의 차별성이나 아니면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조사위를 출범을 하신 그 좀 이유 뭐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국가기관으로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3년의 시간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부족하다여 1년을 연장하여서 4년이 거의 다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떤 의미 있는 결과가 지금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43년의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 특전사 동지의 요원들이 어디 사는지 추적하기도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어렵게 추적을 해서 조사를 하면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관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조사자는 자기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사실대로 이야기했을 때에 자기 본인한테 어떤 이익이 되지 않고 어떤 지위가 높아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큰 돈을 주지도 않고 오히려 그 조직 내에서 배신자 소리만 듣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박 그닥기식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당사자들 간에 이런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같은 특전사 동지회에서는 부대원들의 그때 참여했던 그 상황들, 우리 공급단체에서는 그때 당시 그 노선별로 시간대별로 날짜별로 피해를 입었던 상황들을 종합해서 맞춰보면 퍼즐이 잘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은 자체 조사위를 꾸리게 됐습니다. 이게 민간 조사 기관이다 보니까 공신력 부분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지 그 문제도 좀 뒤따를 것 같은데 공법단체 때문에 공신력이 뒤따를 것이다 라는 설명 말고도 구체적으로 이 공신력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 것인지 향후 계획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 때문에 공법단체하고도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개인의 신상 정보를 제외한 사실적인 작전 내용을 팀 단위별로 서술적으로 작성을 해서 공법단체에 제가 공유를 할 것이고 저희 나름대로의 촬영 기법을 이용해서 뭐 녹화라고 그럴까요? 네, 그런 부분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제가 공권력은 아니지만은 자체적으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공급단체의 피해자와 우리가 작전에 있었던 그 상황과 일치가 되면 그 내용들을 하나씩 풀어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그러니까 지금 하시려는 그 조사의 결과가 나오면 그게 그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그런 것들을 뭐 협조하고 이럴 계획은 있으신지, 그러니까 거기와의 뭐 어떤
어떤 관계를 설정하실지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은 어떤 말도 할 수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뭔 말을 하게 되면 지난번에 2월 19일 날 이후에 그 시민사회단체 반응 보셨죠? 마치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무슨 하명을 받고 우리가 움직였냐고 오해하고 또 그것이 아니라고 또 강하게 부인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오로지 43년 동안 풀지 못했던 진상규명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데 국가기관이 우선이고 우리는 거기에 보조기관이고 아닌 것은 그 개념 자체는 우선 지워버리시고 진상규명을 가장 확실히 할 수 있는 방법에서 진상규명을 하고 나면 그 공과는 뭐 지금 정부기관에서 만들어 놓은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가져가든 저희들이 뭐 그걸 찾아든 그건 아무 문제가 의미가 없는 거고요. 어쨌든 그래서 역사적인 진실을 규명하는데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다. 물론 저희들은 뭐 돈도 자금도 없고 오로지 의지만 있습니다. 있고 아까 말씀한 대로 지금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약간 접근하는 방법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얻어지는 소득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한계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질문에 대한 마지막 답변을 다시 한번 드리자면 우리는 역사적인 진실 규명이 가장 급선무다. 그 이후에 그 진실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문제는 다시 한번 저희들 논의를 통해서 정리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상조사위에서 현재 국가에서 접촉한 개헌군들 숫자가 있잖아요. 지금 한 몇 명 정도 접촉을 한 몇십 명 정도 한 걸로 아는데 그 사람과 조사 대상이 겹칠 경우에 어떻게 하실 방침인지 정해졌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 위원회가 조사 기간은 어떻게 되고 또 조사위원들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대로 진행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은 우리 요원들은 그 조사위원들한테 얘기를 잘 안 합니다. 대부분 찾아갔다가 문연박대 당하는 그 횟수가 많았었고 그래서 저희는 같은 전우끼리 사실은 이렇게 대화식으로 해서 조사를 할 것이고 저희는 강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이 다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 뭐죠? 조사 기간은 저희가 잠정적으로 내년 12월 말까지로 이제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조사 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고 가능하면 저희가 짧게 하려고 합니다. 짧게 빨리 해서 발표를 하려고 그러는 거고 조사위원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저는 당시에 광주에 투입 안 했었지만은 3여단, 7여단, 11여단 조사위원들을 각각 여단별로 선임을 해서 책임자와 조사위원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총 13명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위 이렇게 꾸리시고 난 후에 차후에 별도의 직원회 같은 경우도 계속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저번으로 마지막인 건지. 저희 양 단체 간의 협의를 통해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또 논의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멀리 서울에서 여기까지 와주신 우리 사단법인 특전사 동지에 우리 최병관 위원장님 또 박지한 사무총장님 임성록 고문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항상 응원해 주신 우리 5.18 우리 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기자분 여러분께서도 취재해 주신데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양 단체 간의 우리 조사위원회 구성 발대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